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님 패스코드 제1회 해설 특강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도 이어서 직무윤리 관련돼서 81번부터 8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81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상품 판매 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들이 전체 3개의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상품 개발 단계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판매 단계. 자, 세 번째로는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알기 이전에 구분을 좀 먼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판매 단계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와 판매 이후 단계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는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조금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일단 상품 개발 단계는 4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정도 쓱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 중에 첫 번째로는 적합성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 적정성, 세 번째 설명 의무, 네 번째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다섯 번째 부당 권유 금지, 여섯 번째 광고 관련 준수사항, 일곱 번째 계약 서류 제공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적합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객에게 어떠한 투자 상품을 권유할 때 고객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객 알기 제도가 바로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고객 알기 제도는 고객이 일반 금융소비자인지 전문 금융소비자인지 여부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고객 확인 절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알기 제도 혹은 KYC 또는 Know Your Customer Rule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적합성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적정성 원칙은 고객이 금융상품을 가입하려고 왔는데 자,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품들을 고객이 가입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합성은 권유와 관련된 거고, 자, 적정성은 고객이 지발로 찾아와서 어떠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자 하는데 그게 고객에게 적정하지 아니할 때는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설명 의무, 설명 잘 해야 된다는 것, 금융상품의 특징, 종류, 위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는 불공정 영업행위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 다섯 번째는 부당권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당권유 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은 합리적 근거 제공, 적정한 표시, 요청하지 않는 투자 권유 금지, 손실 보전 등의 금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할 때도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광고의 주체, 내용, 그 다음에 금지 사항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계약 서류 제공 의무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로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일단은 보고 및 기록 의무.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객에게 그러한 처리 결과들을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유지, 관리 의무, 그 다음에 고객이 자료의 열람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요구권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고객의 정보를 누설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이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판매 후 모니터링 제도, 해피콜 서비스. 우리가 이제 금융상품 가입하게 되면 이제 콜센터에서 전화 오죠. 누구누구에게 가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 따지는 것들을 해피콜 서비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객의 소리는 고객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제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위법하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위법 계약 해지권이 있고요. 자, 미스터리 쇼핑을 일단 불안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지점에 고객으로 가장한 사람이 가가지고 그런 가입 절차들을 확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이제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도 이제 3가지로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 중지, 소외 분쟁 사건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손해배상 책임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와서 보시면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가장 관계 깊은 것은 바로 정답은 고객 알기 제도 관련된 부분입니다. KYC, Know Your Customer Rule. 알죠? 이거는 또 적합성 원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나머지는 해피콜, 우리 금융상품 가입한 이후에 고객의 소리, 어떤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고 나서 약간 좀 불만족스럽다라고 했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자, 위법 계약 해지권은 금융상품 가입하고 나서 왠지 내가 어떠한 계약을 불법 행위로 인해서 가입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튼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분류만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82번. 다음 중 상품 판매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첫 번째, 계약 서류를 제공해야 될 의무, 정보 누설 부당 이용 금지, 보고 및 기록 의무, 공정성 유지 의무. 뭐가 있을까요? 이거죠. 자, 계약 서류 제공 의무는 언제예요? 상품 판매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고요. 나머지가 모두 다 금융상품 판매 이후 단계의 금융소비자 보호다. 그래서 분류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연달아서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상품 개발 단계, 그 다음에 상품 판매 단계, 그 다음에 상품 판매 이후 단계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돼서는 각각의 내용들 잘 구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3번. 자,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그래서 공용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조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자,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회사의 업무용 차량, 부동산 등 회사 소유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재산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지 회사의 이익이 아닌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지위도 회사의 재산이 된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혹은 유용하게 유출하는 행위, 형사법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자, 회사의 재산에는 업무용 차량, 그 다음 부동산 등 유형적인 것, 실체가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채재산권, 영업비밀 등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 그래서 유무형의 것이 모두 다 회사 재산에 포함된다. 두 번째,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유용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회사의 비품이나 자재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네 번째, 준법 감시인 등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매체와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자, 이것은 공용재산 사적 사용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외활동 관련 준수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 사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이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4번은 대외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84번입니다. 자, 다음 중 내부 통제 및 준법 감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개념들이 쭉 있어서 개념들만 한번 쭉 살펴보고 바로 문제 풀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내부 통제입니다. 자, 내부 통제는 자, 회사, 그 다음에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법규를 준수하고 자, 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그 다음에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 내부 통제라고 하고요. 자, 회사는 이러한 내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준법 감시 제도입니다. 자,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혹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기준을 포함한 재반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이러한 장치를 뭐라 그런다? 준법 감시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전적, 상시적인데 이 사후적 뭐 이런 표현 잘 안 나오겠지만 혹시라도 사후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이러한 장치이다라고 하면 틀린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준법 감시 제도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과 관련돼서도 한번 보시면 자, 금융투자업자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가 바로 내부 통제 기준이다. 그리고 요거 별표 모든 금융투자업자는 반드시 내부 통제 기준을 두어야 한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을 재정 변경할 때는 누구의 결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여기 뭐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준법 감시 2는 내부 통제 기준을 기초로 내부 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임직원 윤리 강령 등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정,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준법 감시인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 편히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금융투자업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내부 통제 기준 제도를 도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일단 도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금융투자업자는 모두 내부 통제 기준을 반드시 두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내부 통제 기준의 제정 변경은 누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준법 감시 제도는 금융투자업의 내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이런 거 나오면 틀립니다. 네 번째, 준법 감시 제도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적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 감독하는 장치이다. 여기 사후적 이런 거 나오면 틀린 문장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85번. 다음 중 준법 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자. 자, 그러면 준법 감시인 업무 관련돼서 한번 쭉 보시면 꽤 많이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은 준법 감시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자, 내부 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러한 내부 통제 기준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만약에 위반할 경우 이를 조사해서 어디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 왠지 내 편인 것 같으면서 약간 내 편 아닌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준법 감시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이사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통제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것도 문장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내 이사 또는 업무 집행자 중 선임, 임기는 2년 이상이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건 중요하고 아래는 그냥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준법감시인 권한 및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 맞는 표현. 자, 두 번째,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 및 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준법감시인이고요. 그 다음에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하는 것도. 4번이 틀렸네요. 임직원의 재산 가압류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은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아래에 이제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 바탕으로 쭉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점들까지만 잘 체크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자주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 시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뭐 이런 것들은 준법 감시인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한번 정도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85번까지 문제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